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 TV입니다. 예, 요즘 계속 조국 뉴스로 온 매스컴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조국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했죠. 처음에는 이제 3박스가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4박스를 추가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압수하는데 가져갈 만한 물건이 좀 많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또 금고가 있는데 금고를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경심 씨가 금고 여는 걸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금고 전문가가 와서 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좀 미심쩍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냐, 한간에 별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는 조국 관련한 뉴스에 묻혀 있는 다른 뉴스, 특히 이제 외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이가 원래 예정이 없던, 제가 이제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죠. 유엔 총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이제, 회담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감춰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 통화 수합을 지금 애원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약간 조금 과장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과장이 좀 아닌 게, 한번 내용을 좀 보죠. 지금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도 이제 계속되는 원화 약세에 따른 절박한 사정이, 한국의 이제 절박한 사정이 일본과 통화 수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계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계 쪽에서도 이제 물밑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웃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면 당연히 체결해 줄 거 아니냐, 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울 것 같냐, 마음대로 한국이 원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식의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나쁩니다만, 일본 측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너무 유치한 감정 표현들을 한국이 좀 많이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자신부터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가 돼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이제 수출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이 줄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이나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당연히 30% 이상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이제 수지가 악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불화수소건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잠깐 얘기가 딴 데로 갑니다만, 누차한 얘기지만, 일본이 불화수소를 이제 수출 제재 품목에 이제 한국에 제재를 하겠다고 한 이 내용은 필요 이상의 양이 갑자기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품을 했는데, 반품한 거는 한국에 수출한 거에 몇 분의 1이었죠?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10분의 1인가, 100분의 1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전략물자인 불화수소가 왜 이렇게 많이 평년보다 많이 수입을 해가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왜 반납을 한 게 100분의 1인가 밖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근거를 내놓지 못하니까 일본 쪽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죠. 이게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란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원화 약세가 되고 금융 유동성 위기 발생이 지금 미국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이제 지금 차곡차곡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했었을 때 한국의 외화 유동성 안정 확보 차원에서 지금 통화 수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이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이럴 때 국가 신용도 상승을 위해서라도 통화 수합이 필요합니다. 선진국과의 통화 수합이 일종의 그 보증이 되는 거니까, 신용 확보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뭐 참고로 통화 수합이라는 게 무역 결제 외화 개입 시 부족한 외화를 자국의 통화와 교환하는 방식,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일본 엔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기축 통화인 일본 엔으로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죠. 한국 달러를 따로 사지 않더라도. 그럼 달러를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은 엔으로. 엔을 내 돈을 주고선 이제 엔을 사는 거죠. 엔을 사서 이제 결제를 엔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달러를 사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 문제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 IMF 겪은 한국이 이제 2001년 일본과 통화 수합을 이제 체결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파기를 했는데, 지금 8월만 현재 외환 준비고가 4,014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고 합니다. 보이기에는, 예, 그 자체만. 근데 물론, 보기에는 괜찮은데, 일단 원화 매입에서 이제,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원화를 매입을 해서 이제 환율을 유지를 하게 되면, 외화가 그만큼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외환 준비고가 급격히 줄게 되고, 그 다음에 통화 위기가 오게 되면 이제 외국 돈들이 이제 결제가 막 밀려 들어오겠죠. 결제가 밀려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국내에 있었던 금리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했었던 돈들이 다시 이제 빠져나가게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에 증발할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4,114억 달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게 전부 외화를 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이제 채권을 산다든가 외국에 또 이제 묶여 있는 돈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외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외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부총리가 한국과의 통화 수합은 양국의 신뢰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빌려준 돈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좀,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의에 벗어나는 얘기였지만, 아베가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이 없는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그런 비밀을 준 거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먼저 원인 제공을 분명히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언론에서는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만약에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전부 적폐가 되고 이제 매국노가 되고 친일파가 되고 토착 왜구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참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제는 이제 징용경 판결 문제, 그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합으로 한국을 돕는다라는 취지이지만, 이거 만약에 체결을 했었을 경우 이 얘기입니다. 한국은 디폴트가 돼도 상관없냐는 식으로 자신의 인질로 삼고 일본과 동반 자살을 하는 형태를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한국이 이제 수합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이 됐었을 때 일본으로부터 수합을 경제적으로 계속 무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서 디폴트 위기를 자초를 하는 것조차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이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자살하는 정책을 쓰더라도 설마 일본 니네들이 통화 수합을 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우리 자살을 방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동반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지금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화 수합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내 경제가 지금 악화 일로에 있어서 외환 문제도 있고 신용도 문제도 있고 경제 수지 문제도 있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큽니다. 각종 통계 지수를 왜곡하고 자화자찬.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한국 경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소비자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경기 선행 지수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지금 왜곡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 경영자들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정권 초기에 워낙 그 문재인 정권이 그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언론, 그 다음에 정치 부분을 그냥 압박을 했었는데 지금 2년 반이 지금 흐르면서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의식들이 점점 시민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자기 할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 이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이제 경제 전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 기반만을 위한 정책 남발로 이제 국론 분열과 집단 이기주의를 지금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지금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조의 이익을 계속 대변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단은 최저임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공사들 그 수금원들 있죠? 그 톨게이트에서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스트라이크 데모를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이제 만들어달라. 도무지 이런 집단 이기주의,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비정규직들이 왜 정규직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달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회 전반에 흐르는 도덕 불감증이고, 그 다음에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나도 의사를 치료를 하게 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조국의 딸이 얘기가 생각납니다만, 만약에 부산 의전원에 만약에 실력이 안 되는데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의사가 됐다고 그러면 무명 의사한테 자기 환자들의 생명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식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더라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도무지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인민재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감성에 근거하고 감정에 근거한 재판을 하겠다. 그게 허용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도 안 되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라는 발상 자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국가 체제를 바꾸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노골적인 그 사회주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죠. 민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예측 성장률이 2.1%에서 이제 1.9%로 내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지금 그 민간 싱크탱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영방송에서는 이상한 소비자 물가 하락을, 사실 소비자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지금 계속 항목별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영방송에서는 이상하게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지금 거꾸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기 후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는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임금이 올라가느냐 하면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오히려 근무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주 5일 근무제 최저 시간 때문에 임금이 그만큼 또 상승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돈은 전부
퇴직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옛날로 치면 근로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근로에 의해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올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통계 지수를 이제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이제 자산 가치가 하락하죠.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나 그런 공장들이나 현재 같은 그 경기 상황이면 공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자산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안 오르고 자기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빈곤한 생활이 계속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통화 수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 중에서 지금 문재인이 22일부터 26일날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 한반도에서의 문재인 불안한 입지를 강화를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는 문재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또 문재인을 거짓말쟁이, 대화할 가치가 없는 인물, 삶은 대가리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미국과 일본과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타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정에도 없던 유엔 총회에 지금 참석을 해서 트럼프와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급하게 아주 미국 쪽에서 그 난색을 계속 표명을 했는데, 진짜로 흘러나온 얘기에 의하면 애걸복걸을 했다고 합니다. 애걸복걸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상회담에서 자기가 지금 이 난관을 지금 극복하려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로부터 일단 회피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조국 문제는 문재인이 출국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임명을 강행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좀 조국에 대해서 지금 자신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출국을 했고, 그 다음에 출국 전에 조국에 대한 결정,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퇴진도 염두에 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문재인이야말로 진짜 여론에 너무 민감하고 여론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한미 정상회담으로 덮어보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5조 원이죠. 5조 원을 미국 측 요구가 이제 5조 원인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본인이 저렇게까지 갔다라는 건. 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트럼프와의 어떤 그 밀약을 있는 것처럼 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번복할 명분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도 하고 하면서 파기를 이제 번복을 하면서 트럼프한테서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북한과의 대화의 중재자로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로 어필을 하면서 조국 문제로부터 자기 자신의 실추된 이미지를 지금 다시 바꿔보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그 대신 제 예상으로는 정상회담 끝나고 귀국해서 아마도 조국을 자기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그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조국을 임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진을 시킬 것인지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본인만이 윤 총장 본인만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대로 조국을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게 되면
검찰 권력 구조 자체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시키는 것 쪽으로 계속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죠. 제가 그 버닝썬 문제, 그 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특히 이제 버닝썬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더 깊이 버닝썬 문제에 들어가지 않게 조국을 이제 퇴진시켜라라는 일종의 카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꺼내기 직전까지 조국을 압수수색하면서 조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그 정도 선에서 문재인으로 하여금 조국을 퇴진시키는 결단을 하도록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